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LG전자 하락 지속과 상승 전환 사이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LG전자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LG전자가 상승 전환하려다 실패했는데 그게 하락이 지속된다. 그건 아니에요. 상승 전환이 안 된 거지.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저점을 잡는 과정에 저점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또 전환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으니까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주가 분석은 펀더멘탈,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캔들 차트로 이제 주가 파동 현재 위치하고 주가 추세 지속 전환을 한번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사실 요즘 주가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거의 좀 몇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관심 갖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서 저를 꼭 점쟁이 반열에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LG전자 실적은 그렇죠. 실적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5조인데 영업이익이 4조. 그럼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고. 근데 뭐 배당은 많이 안 줘요. 0.81. 안 준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PBR이 0.88. 그렇죠. PBR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배당을 많이 안 준다는 면에서 요새 저 PBR 뭐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배당을 줘야 뭐 되는 거지. LG전자가 어떻게 아무튼 전기차에 엮여 있어가지고 약간 테마성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랐으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LG전자가 아직은 어디에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승 전환하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LG전자 일목균형표 이제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LG전자 일목균형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캔들이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고요. 주봉을 봐도 지금 주봉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일봉은 이제 까만색 전환선 9일 중간값 단기 2평이고 빨간색 기준선 중기 2평 26일 중간값 그리고 구름대 52일 중간값이죠. 그 주가 이게 모두 이제 구름대 안에 있어요. 지금 사실 상승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색 26일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그렇죠. 26일 뒤로 미룬 예. 갑자기 헷갈렸는데 26일 뒤로 미룬 거죠. 아무튼 하늘색 이거는 사실 지금 약간 주가 위에 있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상승 시도하다 실패한 모양. 그래서 이거를 파동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는데 제가 헤아릴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선수가 아니라 선수해야 되는데 A, B, C 그렇죠. 파동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셀 수가 있고 다르게 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하락 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월선 아래 캔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도 월봉상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멈춰야 되거든요. 이 C파동이 언제 멈추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또 다르게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A, B, C. 그래서 지금 상승 파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저점이 낮아지질 않아 가지고 이것보다 뭐 지금 어떻게 보든 나중에 또 교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정 파동이에요. 이게. 조정 파동이고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주봉상도 지금 20주선 아래에 있잖아요.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20주선 맞고 튕겨져 내려가고 근데 좀 하락 모양이 점점 작아지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락세기형 얘기를 했거든요. 하락세기형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거 돌파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하락이 연장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저점으로 보면 저점은 높아졌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난번에 여기를 돌파했어야지 상승으로 바뀐 건. 이제는 여기만 비슷하네요, 가격은. 반등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저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는 게 정석이니까, 이게 한번 추세 라인을 돌파해 놓으니까 이제 요상망치가 몇 번 안 해요. 과거의 추세 라인을 잊어버리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되면 약간 좀 박스권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LRS가 지금 음의 영역에 있잖아요. 좀 돌리려고 하고 있고, RSI는, 예, 과매도권에 빠졌다가 지금 골든크로스 나고 나왔다가 다시 리테스트 들어갔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줄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공산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부딪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심선 돌파하는 게 쉽진 않은데,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다 골든크로스 만들었네요. 그래서 반등할 여지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저 이게 지금 외국인이 샀다가 또 팔아버리고 샀다가 팔아버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실 돌렸다고 뭐 저는 주장 안 하겠습니다. 돌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돌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지난번처럼 세력들이 많이 팔질 않아요. 많이 팔질 않아요. 만약 이거를 떨어뜨릴 요령이었으면 이렇게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가격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아무튼 상승으로 전환했다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돌파를 했어야 된다. 예. 근데 어차피 결국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먼저 돌파할 수도 있지만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고점이 여기 고점보다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선을 손절 라인으로 삼아야 되겠죠. 손절 라인 나왔습니다. 손절 라인 이 선. 근데 이 가격을 이렇게 해놓으면 못 잡으니까 가격은 92,000원이죠. 92,500원 손절 라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못 지키면 일단은 음, 그렇죠. 상승을 안 하는 걸로. 근데 실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인데 9만 원대인데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사실은 거의 상승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뭐 미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손절 92,500원에서 잘라버리죠. 5일선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손절 라인을 이렇게 나왔고 매수 타점은 제시 안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은 돌파를 해야 뭐 매수를 하죠. 10만 200원 돌파해야 매수하는데 10만 200원이 지금 어불성설이죠. 아무튼 주봉상으로는 그러네요. 주봉상으로는 어쨌든 결국 손절 라인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9만 원. 여기 이탈해버리면 다시 하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9,500원에 이제 최종 손절. 주봉상 마찬가지죠. 이거 20주선 올라서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 하락 추세는 이미 돌파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점만 높아졌지 고점이 높아진 걸 목격못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 상승 전환 중이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아직도 뭔가 작업이 안 끝났어요.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이면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